세월호가 침몰한 지 벌써 17일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영방송인 KBS, MBC의 보도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사고 초기 전원을 구출했다든가 사상 최대 구조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등의 오보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도록 했을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들은 이후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했다가 갑자기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고, 보도 책임자들은 진행자들에게 검은색 옷을 입지 말라거나 유족들이 통곡하는 장면을 방송하지 말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일들이 정부 차원에서 방송사들을 조정 통제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근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 공식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심통한 표정으로 희생자들의 영정을 둘러본 뒤 헌화 분향하고 묵념했습니다. 더딘 구조 작업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유족들의 항의와 호소도 들었습니다. 이날 난데없이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분향소에서 박 대통령이 위로를 건넨 할머니가 유족이 아니라는 의혹이 급속도로 퍼진 것입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연출할 이유가 없다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조문 장면이 담긴 영상이 나오면서 논란은 다시 불붙었습니다. 30초짜리 이 영상은 방송 뉴스 장면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의 조문 당시 경호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고성이 들립니다. 항의가 계속되고 대통령은 국화를 들고 걷다 몸을 돌립니다. 슬픔에 잠긴 채 희생자를 추모하던 모습의 방송 뉴스 화면. 희생자들의 영정을 둘러본 뒤 그러나 유족들의 거센 항의 장면은 방송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현장과 방송 화면이 다른 경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월호 침몰 이틀째인 지난 4월 17일 박 대통령의 진도 방문 현장. 현재 인력을 한 잠수사 50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저 말 좀 들어보십시오. 그날 밤 KBS 뉴스. 박 대통령은 즉시 시정할 것을 지시했고 가족들은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가족분들이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그 스크린도 설치해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좀. 이처럼 현장 상황이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자 유가족들은 언론에 대한 불신은 물론 정부의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됐습니다. 5천만의 국민이 있는데 겨우 몇몇 국무위원들 앞에서 비공식적으로 비공개하면서 사과한다는 것은 이건 사과가 아니고요. 오늘 분향소에 와서 하는 것을 보면 그냥 무슨 CF 찍으러 온 것 같았어요. CF 찍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온갖 경호원들에 둘러싸여서. 이른바 국가기관 방송이자 재난주간 방송이라는 KBS 등 방송사의 화면이 현실을 왜곡하고 조작한다는 지적은 세월호 침몰 초기부터 나왔습니다. 누가 믿고 뉴스를 보냐? 이제 알았어. 이제 뉴스가 다 거짓말이고. 빨리 섭외. 세월호가 침몰하고 벌써 보름이 훌쩍 지났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와 언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사고 초기 정부의 구조 상황을 언론이 왜곡하고 엉터리 재난관리 시스템을 언론이 덮는 데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봤을 때 정말로 정당한 걸 보여줄 수 있고 그걸 막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거를 눈치 보는 젊은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근데 그걸 한 명도 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세월호 사건에서 큰 문제라는 거지. 정말 제일 솔직했던 대답은 방송기자였는데 회사에서 시키니까 한다였어요.
어쩔 수 없다. 데스크에서 시키니까 한다. 데스크에서 알아보라고 했던 게 그날 장례식장에 이제 들어온 학생이 어떤 학생이었는지, 장래 희망은 뭐였는지, 취미는 뭐였는지. 근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은 솔직히 자기는 이게 국민들이 알 권리인지 전혀 모르겠다. 지상파 방송의 행태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짐작해야 하는 단서가 나왔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입수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세월호 재난상황반을 설치해 방송사를 조정 통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송 분야 위기 대응 상황을 총괄하고 오보에 적시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주요 업무로 돼 있습니다. 방통위가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대학생 일반인 대상 사회적 여론 환기는 방통위와 문화부가 맡는다는 업무 연락도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로 악화되는 여론을 정부 차원에서 바꿔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실수였다고는 하지만 조정과 통제라는 표현을 썼을 때 방송사들이 느끼는 방통위의 위압감은 매우 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협조 요청이라고 내보내는 정보들은 지켜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의 독립성이 있는 만큼 보도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았다. 선정적인 보도나 실종자나 가족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방송 보도에 간섭했다는 또 다른 정황도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주요 방송사 사장들과 만나 세월호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통위는 팩트 보도를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현장 분위기는 다릅니다. 일반 뉴스를 전면에 좀 배치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누차 그 보도본부 간부들에게 항의를 했었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반 뉴스를 전면에 배치하는 것은 현재 아직도 100명이 넘는 실종자 또는 100명 안팎의 실종자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적절치 않다. KBS는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특집 생방송을 기획했습니다. 그러나 12시간 대국민 생방송은 2시간 생방송으로 축소됐습니다. KBS 보도국장은 뉴스 앵커에게 검은 옷을 입지 말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라고 했던 교양국장이 갑자기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MBC 보도국장은 유가족이 우는 장면은 보도 화면에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 시도가 결국 모든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고 또한 어떤 방송이라는 공기를 적으로 돌리게 만드는 그런 이런 비극적인 현상을 낳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월 황금 연휴를 앞둔 이번 주말부터 각 방송사들은 예능과 드라마를 정상 편성합니다. 안방에서 세월호를 씻어내는 작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뉴스타파 송원근입니다.